안녕하세요.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파월을 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기적이고 말만 앞서는 용과 결혼까지 할 생각을 하고 행복을 꿈꿨어. 다음에게 끔찍하네요. 예비 신랑 전 애인이지만 그냥 그 사람이라고 칭할게요. 그 사람과의 만남은 5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건물이 하나 있어요. 부모님께서는 뇌동달인인 저에게 그 건물을 물려주신다고 하셨고 미리 산과 관리하는 연습부터 해보라고 하시면서 1층 성과 관리를 저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전 대리인으로 1층 상가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5년 전 한가기가 제 건물로 들어왔어요. 극약에는 한 사장님이 부인분과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장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건물을 보러 갔을 때부터 계약까지 항상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부모님 대신 처리를 도와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건물 상태부터 관리비 사용처, 주변 시세와의 비교, 계약의 여부 등을 철저히 살피는 그의 자세가 인상적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 부모의 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분께서는 부모님을 아끼고 잘 챙긴다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음식점의 맛도 좋았고 제 소유 건물이 있는 관계로 자주 관리 차원에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서서히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서서히 연인 사이가 되었죠. 연애는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 찼고 그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귀하고 소중했어요. 결국 모든 것을 의지 위주로 생각하며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접근 방법을 제한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조치를 취했으며 결혼 이후에 남편이 더해 소중한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능력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저를 평생 사랑해줄 사람인지 아닌지였죠. 제가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람을 일에 침이 마르도록 항상 친청도 속 이의 부모님은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을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부모님께 따로 인사드리러 가진 않았어요. 갈 필요가 없었죠. 말씀드렸다시피 그 음식점에 자주 가 쓰기에 저는 그 집의 단골이자 건물관리 대행인으로서 이미 많이 받기에 쓰니까요. 저와 그 사람이 연애를 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고 저를 좋아서 있기에 오히려 언제 결혼할 거냐고 재촉하여 쓰곤 했습니다. 결혼하게 된 얘기에는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말씀드렸고 시댁 부모님들은 굉장히 아셨죠.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결혼 허락을 맡은 뒤 저흰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결혼식은 언제 하면 좋을지, 집은요? 어디로 하면 좋을지,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 상의하고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 사랑은 묘하게 전과는 다르더라고요. 연애 때는 결혼하면 여왕님을 모실 것처럼 말을 썼는데 은근히 며느리 역할에 말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건진 문제였죠. 전 저희가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아서 소소하게 작은 빌라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대출을 받아서 좋은 아파트로 가자고 하더군요. 물론 그것 같은 상관 없었어요. 그런데 위치도 시댁까지 오고 가까운 곳으로 잡자고 했어요. 시부모님 가게가 바쁠 땐 저희가 가서 도와야 하지 않겠냐고요. 전 그걸 왜 제가 가서도 없냐고 했더니 이제는 한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시부모님 가게가 바쁜데 가만히 있으려고 하려고 하면서 네, 물론 가끔가다 한 번씩 도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위해 집까지 그 근처를 구하겠다는 건 단순히 가끔가다 바쁠 때도 깼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제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냥 정말 필요할 때만 가끔 갈 거고 오히려 따지고 보면 어차피 제가 관리하는 근처로 가는 게 되는 셈이니 저의 입장 먼저 생각한 거래요. 조금 찝찝하긴 했지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싶어 결국 집은 그쪽으로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찝찝함은 헛된 돼 아니었네요. 그걸 알게 된 건 시댁에서 김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김장하신다고 저를 부르셨는데 참 당혹스럽다더군요. 보통 결혼을 하기 전에는 며느리를 집으로 불러 일을 시키지는 않잖아요.
저흰 아직 성인으로 인정받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벌써부터 시댁에 가서 김장을 해야 한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저는 김치를 잘 안 먹어요. 밥 한 끼 먹을 때 김치 한 조각 먹을까 말까인데 이것조차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에도 김치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먹지도 않는 김치를 강요당하듯 시댁에 가서 고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싫은데 결혼도 하기 전에 시댁에서 그걸 시키려 한다는 게 좀 싫었죠. 또한 김장을 해본 적도 본 적도 없어서 방법도 잘 몰라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 자체가 김치를 잘 안 먹거든요. 어머니가 김장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식단도 역류로 인해 드시기 어려우셔서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김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지도 모르는데 가서 괜히 욕만 먹는 건 아닐까 두려워졌어요. 이런 점들을 그 사람에게 말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시부모님 이 일 시키려고 저를 부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보쌈을 정말 맛있게 하시기에 같이 보쌈을 먹자고 부르시는 거래요. 애초에 제가 시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에 가서 밥도 자주 먹는데 거기에 제가 김치를 안 먹는다는 사실도 아시는데 일을 시키게 있냐고 하면서 그러곤 자기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예쁘게 생각하시는지 알면서 괜히 사서 걱정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렇긴 했어요. 연약 이전부터 저는 부모님이 단골 손님이 계셔서 따뜻하게 대해주셨기에 썼죠. 저에게 잘 해주시는 건 연애 때에도 변함이 없었으니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 김장을 하러 시댁에 가게 됐어요. 보쌈만 먹기는 좀 그러니 도울 수 있는 건 돕자는 생각은 가지고요. 이른 아침부터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반겨주시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 그 이후 저를 맞이한 건 산더미 같은 무와 배추였죠. 저는 무슨 농산물 시장에 온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한 해 먹는 김치를 담그는 고라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양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구분이 가게에서 쓸 김치까지 모두 담그신 거라고 하시더군요. 평소에는 시기별로 좀 나눠서 담긴 하는데 모처럼 며느리가 도우러 왔으니 한 번에 최대한 많이 담그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전 그 많은 숫자의 배추와 무이. 1차적으로 당황하고 제가 왔기 때문에 더 많이 김장을 하신다는 말씀에 2차적으로 당황했죠. 제가 듣기로는 그저 보쌈 먹으라고 부르는 걸 하셨다고 했으니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자신은 배추 절인 걸 씻어야 하니 저보고 물을 식혀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업어서 하면서 그 사람에게 눈치를 주는데 그 사람은 웃으면서 저보고 힘내라고 하더니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억울하고 괴로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나요? 저는 할 수 없이 물을 식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샤워기로 물을 뿌리면서 적당히 씻어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보시더니 일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그게 뭐 하는 거냐? 고 짜증을 확 내릴 수도 있군요. 그리고 수세미를 주면서 휙 던지시고 수세미로 밀어내려고 하셨어요. 제가 처음 보는 시어머니 모습에 당황했기도 하고 억울하게 받았습니다. 김 씨가 처음 해보는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했나 봐요. 제가 잘 못하고 있으면 그냥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생존 안내 던 짜증까지 나오셨고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수세미로 물을 밀어내고 있었는데 한 30분이 지난 것 같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더 솟는 걸 느낍니다. 저는 무슨 시어머니의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도 아니고 김정희를 왜 도와주면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화를 시어머니에게 표현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차분히 그분께 다가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쌈 안 먹으라고 해서 왔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죠? 심지어 나는 욕까지 먹어가며 일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고 말이죠. 근데 그때 그 사람은 컴퓨터로 게임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보쌈 먹기 전에 며느리가 김정하는 곳 죽음 도울 수도 있지 외교일 화가 나냐? 고 갤러 저에게 따시더군요. 제가 지금 일을 쓰면 얼마나 뭐 했냐고 말이죠. 그것도 못 참고 자신에게 와서 뭐라고 하는 모습에 오히려 실망이라 믿어 자긴 시 어머니와 며느리가 하호보하면서 정도 다지고 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던지 아호정을 다 주는 걸 왜 일을 하면서 다 주나요? 함께 맛있는 걸 먹고 재미있는 걸 보면서 다진 게 정해줘. 그리고 그렇게 정을 일하면서 함께 다지는 게 좋으면 본인이나 시아버지는 왜 빠질까요? 그 수리를 그 사람에게 하려던 찰나 시어머니가 오시더니 여기여서 농땡이 부리지 말고 빨리 가서 일이나 하라고 하셨어요. 빨리. 안 하면 오늘 안에 뭐 끝낸다고. 저는 또 시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화를 참아가며 계속 물을 씻었습니다. 혹시 무라도 다시 쓰면 그 이후엔 쉬게 해주시려나 아니면 그때부터 샵사인 어지나 그 사람이 같이 일이라도 하려고 하나 하는 헛된 희망을 가지면서요. 하지만 그 희망은 바로 박살이 나죠. 물을 씻은 뒤엔 채 칼을 주시더군요. 그 이후에도 계속 단계별로 김장을 해 나갔죠.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김정만 하며 보냈네요. 시어머니와 둘이서 배추를 도대체 몇 포기째 건지 세기도 어려웠습니다. 중간중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식사를 차려줬는데요. 저는 그때 같이 먹지도 못했어요. 오늘 내로 끝내려면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목적하시는데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시아버지와 그 사람은 같이 도우면 빨리 끝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 총식으로 변이 리가 되지도 않은 사람이 하루 중이라는데 부자 둘은 띵가띵가 놀다가 촬영 수는 밥이나 먹고 있는 게 말이 되나요? 시어머니가 하신다는 그 맛있다는 보쌈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먹을 때 몇 번 쌈 싸다 준 게 끝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남자가 꼭 회사 업계 뭐 하는 짓이냐고 눈치를 주셔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먹었어요. 김장 다 끝냈을 땐 보수당은 부스러기 몇 주 것밖에 남아있지 않았고요. 어차피 남아있었어도 먹지 않았을 것 같긴 하네요. 그때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단 생각은 아무런 생각도 되지 않았으니까 김장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저를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그 사람에게 참았던 울분을 토해냈어요. 보쌈만 먹으라고 불렀다더니 이게 뭐냐? 사실 일 시킬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어떻게 결혼하기 이전에 하루 종일 김장을 시키냐? 시아버지는 그렇다 쳐도 왜 너까지 혼자 놀기만 하냐? 어머니 태도는 왜 갑자기 저러시는 거냐? 퉁김장하면서 쌓였던 모든 분만을 말했습니다. 힘들어서 화도 못 내고 따지는 정도로 한효 그랬더니 그 사람 나 자기는 제가 지금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간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식구인데 같이 먹을 김치같이 담그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김치 안 먹는 거 알지 않냐? 고 하면서 그게 왜 같이 먹을 거랬더니 자기는 김치를 먹으니까 이거 인체로 같이 해주는 게 주인공이 아니냐 고 했어. 그래서 김치 먹는다는 그 사람은 김장 안에 짜내고 안에 부어 기른 남자가 건드리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발주무르는 사기도 도와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밤이 되는 거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김치를 할 줄 아는 줄 알고 있나요? 라며 생전 처음 해보는 김장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옛날의 사고방식이 튀어나와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나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었기에 가사분담도 당연히 알아서 잘할 거라 생각하며 얘기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소리도 어이가 없어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자기는 나를 생각해서 보쌈도 싸주고 챙겨줬다며 믿었는데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게 억울한데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기에 낼 만한 문제가 아니고 본인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저를 신경 쓰고 서포팅을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좀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 더 힘이 빠져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말이 없는데도 계속 궁시렁거렸고 시댁 김장 한 것만으로 유세를 떠나어 어쩌네 자기 같았으면 장인 때 김장할 때 장모님도 쉬라고 하고 혼자서 다 했을 거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도 말인지 된장인지를 계속 입에서 뱉어내는데 정말 꼴 보기 싫어서 씀이 더 긴장한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남편의 태도마저 저렇다면 어차피 상견례도 안 했으니 당장 파워를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후 인사도 안 하고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편도 그런데
제가 못마땅했는데 제 말 없이 그냥 가버리더군요. 끝까지 그러는 그 사람이 너무 밉더군요. 하지만 그날은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도 필요해서 집에 들어간 뒤에는 바로 뻗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사람에게선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연락이 오더군요. 제가 연락에 씹어버리자 그 사람은 아직도 꿍했냐고 하면서 지금 죄가 그렇게 나오는 건 제가 속이 좁은 탓이라며 마음을 넓게 가지래요. 이제 곧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어야 하는데 성숙해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와, 이때만큼 살면서 이렇게 어이없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는데 말이죠. 전 어제 내지 못했던 화까지 끌어내어 퍼뜨리고 끝내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저희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시댁 갔다 온다더니 잘 갔다 왔는지 연락이 없어 걱정돼서 전하셨대요. 그런 다음 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어요. 보쌈 먹으라고 불렀다더니 하루 중에 가게에서 써의 김치까지 김정을 하고 왔다는 것과 시어머니 채도 시아버지와 그 사람은 전혀 돕지도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이 했던 모든 말들에까지 전부 다요. 저희 엄마도 사랑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놀라시더군요. 세상에 그런 집이 아직도 있구나 하시면서요. 전 당장 그 사람과 끝내야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거나 시대를 바꾸는 데에 제 에너지를 쓰고 싶지도 않고 어디부터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도 모르겠으면 이미정 떨어져서 도저히 결혼 못하겠다고요. 어머니도 다행히 상견례 전이니 제 생각이 그렇다면 당신들은 신경 쓰지 말고 변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냥 끝내는 것보다는 한번 똑같이 해보는 건 어떠냐고 하시더군요. 그 사람이 과연 자기 말처럼 혼자 다 할지 보고 어차피 헤어지면 끝인데 최소한 받은 건 돌려줘야지 않냐고요. 생각해보니 그 말씀이 맞았어요. 조망고되게 일하고 나서 끝내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았거든요. 그보다는 똑같이 되돌려주고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끝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게 좋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주말에 김정 준비를 해놓을 테니 그 사람을 부르라고 하셨어요. 분명 그 사람이 정모님들 쉬기 하고 본인이 혼자 다 하겠다고 했으니 재료만 산 없겠다고요. 즉시 그 사람에게 화내는 연락 대신 어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야생이 심했던 것 같다고 사가 있습니다. 실에 김사하는데 며느리가 가서 돕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그 사람은 역시 좀 쉬고 나니까 바르게 생각을 한다며 저를 칭찬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코 숨쳤지만 일단 모른 채 하고 맞장구를 쳐준 뒤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 집도 김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다 엄을 하더군요. 저희 집은 김치도 안 먹고 김정도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이죠. 그래서 엄마가 힘들어서 김자 안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직접 준비해준다고 하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번 주말에 준비해 놓을 테니 와서 담가 달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표정이 참 가관이더군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누가 진짜로 그렇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전 그럼 그 말은 그냥 해본 말뿐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엄마가 엄청 좋아하셨는데 5초를 너무 실망하시겠다. 이미 채를 돋아서 떠는데 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만 푹 쉬더니 일단 알겠다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집 김장이 담그는 날이 되었어요. 우리 엄마는 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리고 딜하려면 든든히 먹어야 한다고 식사부터 대접해 주었죠. 요즘엔 밥도 안 먹이고 일 시키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감사하다고는 했지만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표정으로 밥을 먹는데 참 고소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어머니는 그 사람에게 고무정 겁을 준 뒤 너머닌 김장 담글 줄 모르니 잘 부탁한다고 하시고 나가셨어요. 그 사람은 사에게 직접적인 말은 못하고 그저 도움의 눈빛만 보내더군요. 도와달라고 하기에는 이미 뱉은 말이 없었습니다. 있어 자존심이 상할 테니 알아서 제가 도와주길 바라겠죠? 하지만 전 그 사람이 제기했던 것처럼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후 그 사람은 혼자서 낑낑대며 일을 하긴 했어요. 김장 담글 줄 몰랐을 텐데 인터넷에 찾아보면서 어찌어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 1시가튼 지났을까 그 사람이 저에게 아소 따주더군요. 아무리 자기가 그런 말을 했어도 진짜 혼자로 하게 하면 어떡하냐면서 요 전 시댁에서 제가 담근 김치 양에 비하면 5분의 1도 안 되는데 교정돈 혼자서도 담글 수 있지 않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그래도 자기 어머니가 해주신 게 훨씬 많을 거고 같이 하는 거라 혼자 하는 거랑은 다르다며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전 가볍게 비웃어주고 혼자 하게 내버려 될까 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 조금이라도 엎그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나중에 질척거리며 않을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 사람과 전 낑낑대며 어쩌지 준비를 모두 마쳤고 이제 배추속만 버무리면 되는 상황이 됐었죠. 근데 그때부터 또 씻을 꾀를 버리기 시작하더군요. 행동도 참 느긋하게 하더니 잘린 배추 원하셨고 10분째 김치속만 버무리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전 너무 짜증이 나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며 제대로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길채는 꼼꼼하게 속을 버무리고 채워야 맛이 살아난다는 변명을 하며 자긴 자기 방식대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전화 살아라고 했어요. 마일드한 드는 변명인 건 아니지만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싶어 가만히 내버려뒀더니 20분이 다 되도록 불과 하나 계속 붙잡고 있더군요. 전 도저히 더는 그 꼴을 못 보기에 지금 당신 장난하냐 고 물었습니다. 적당히 아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예비 남편 이조 영월로 적당히 좀 하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길을 개똥으로 아니하면서 제가 지금 김치 담그는데 자기가 설렁설렁 때 부리면서 안 하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했더니 남자가 처갓 집어서 이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니냐 글 써요. 이만큼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나머진 제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이렇게 되어 해서는 안 된다고요. 장모도 사회한테 어떻게 일 시키고 나갈 수 있냐며 사회를 이렇게 대접하는 게 선운하돼요라고 하더군요. 그럼 제가 시댁 가서 하루 종일 김씨 담건 뭐냐고 그런 대접받아도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며느리니깐 당연한 거래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곤 고모 장갑을 보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고 자기는 힘들게 일했으니 쉬겠다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어차피 그 사람과는 끝낼 생각이지만 그래도 오늘 혼자 열심히 일하긴 하길래 그냥 용서해줄까 조금, 아주 조금이나마 생각이 들었던 제가 바보였어요. 전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제 손에 들고 있던 김치를 던졌습니다. 김치는 그 사람을 그래 정확히 맞고 몸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곤 김치에 맞고 당황했는지 잠시 벙지더니 이내 곧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즉, 을미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전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고 하고 당장 나다라고 했어요. 우리 결혼도 끝이니까. 아, 빨리 사라질라고 그 사람도 그땐 김칠 맞고 화가 났던 건지. 그래, 나도 너 같은 사람이라고 결혼할 생각 없어 하더니 화장실로 가서 김치 양념을 모두 씻어내렸더군요. 전 지금 어딜 들어가냐고 저희 집 어느 곳도 손끝 하나 되지 말고 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남자인데 손 하나 날아도 되면 가만히 안 되겠다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 사람은 이대로 어떻게 나가려고 했지만 그건 제가 알아낼 수 없었죠. 결국 그 사람은 제 성화에 김치가 묻어있는 상태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 전화를 가라앉히고 스프와 바닥에 튄 김치 국물과 양념들을 차분하게 닦아냈습니다. 어차피 끝낼 생각이었으니 이렇게 끝내는 것도 사르리라 생각했어요. 다행히 어떤 생각이 들더군요. 바깥 앞에서 김장 악령들이 묻어있을 것 같다 생각하면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거기서 끝낼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날 김장을 마치고 난 뒤 저는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가게에 약한 거, 이제 곧 있으면 계약 만료 시점이니 가게 빼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 네가 뭔데 가게를 빼라 하냐고 하더군요. 돈 받고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 건물주 허락도 없이 채 입자를 내쫓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전 아주 해맑게 웃으며 응, 괜찮아.
그 건물 관리를 맡긴 사람이 우리 부모님의 것이라고 답장을 보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제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더군요. 뭔 소리야? 부모님이 원래 관리인인데 네가 대신해왔다는 거야 라고 되묻자더군요. 그래서 아니의 과렌이 아니라 그 1층 가게 건물주가 우리 부모님이라고 봤다. 1층뿐만이 아니라 그 건물 자체가 우리 부모님 거고. 나중에 납을 해주실 건데 미리 관리하는 연습해보라고 맡겼던 거지. 우리 부모님 성함 아직 모르셋인데 차계약서에 적혀있는 이름이 우리 아빠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보냈습니다. 아버지 신분 중 사진과 함께 말이죠. 그날 밤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연락이 계속 오더군요. 계약서에 적힌 이름을 확인한 거겠죠? 물론 저는 모두 씹었습니다. 그러나 장문의 메시지가 계속 오더군요. 내용을 보니 한순간의 감정으로 결정하는 주된 사인인 결혼을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있으면 자기가 사과할 테니 천천히 풀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전 아주 배꼽을 잡고 코 웃음을 치며 됐고 각이나 빼라고 했어요. 그리고 찾아오면 스토킹을 신고할 테니 절대 찾아오지도 말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말한 것이 절대 바뀔 없으니 헛쓰고 다시 말라고 하고요. 그러나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의 태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더군요. 결혼할 사이에 그런 사실이 생기는 건 사기나 다름없고 거기다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 화도 냈다가 자기가 진짜 차이 못했다고 사과도 했다가 이렇게 가게 빼면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냐고 한 번만 봐달라고 빌기도 했다가 다시 한 번 화를 내기도 했어요. 참 웃긴 건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혹은 자기 집이 저에게 무슨 잘것을 한 건 이제는 절대 깨닫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결혼이 취소된다는 것에 대한 걱정보다 더 가게를 빼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중심이었습니다. 사실 가게 옮기는 게 쉽지 않은 건 당연하죠. 주변 가게 월세들이 대체로 많이 올랐는데 저는 애인의 가게이기도 했다 보니 가격도 전혀 올리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여기서 이제 자리 잡는데 다시 새로 자리 옮겨서 자리 잡을 생각하면 머리가 낀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알바 아니죠. 이제 남남인. 이타요 시부모님까지 와서 저에게 사정사정하기도 하고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고 훈길 하셨지만 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지 않으면 소송 걸 생각이니 빨리 옮길 곳 알아보고 가게 빼준비 나라고 했어요. 결국 제 성화에 못 이겨 그 사람과 그 부모는 가게를 빼서 나갔습니다. 소송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나마 그러진 않아서 다행이 않네요. 지금 저희 가게에 다른 가게가 들어와서 장사 잘하고 있어요. 그 사람과 5년간 시간 낭비를 했던 생각 때문에 가도 화는 나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안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런 김장 사건 없이 실체를 모른 채로 결혼했다면 지금 천 고통 속에 살고 있거나 이혼하기 위해 아등바등거리고 있었겠죠. 그저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비싼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요. 모두들 결혼은 신중하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